일론 머스크가 결국 삼성전자를 선택했습니다. TSMC 대신 테슬라의 차세대 2나노 AI 칩을 맡긴 겁니다. 3나노 수율 실패로 평택 공장 건설까지 멈췄던 삼성 파운드리, 어떻게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삼성 반도체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1980년대 일본 반도체 기업들과의 디램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기존 평면 디램의 한계를 넘기 위한 새로운 구조로 일본은 트렌치 방식을, 삼성은 스택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트렌치는 성능이 앞선 기술로 여겨졌지만 공정상 문제가 생기면 검증이 어려웠습니다. 반면 스택은 위로 쌓는 구조라 문제를 눈으로 확인하고 대응하기 쉬웠습니다. 삼성은 이 선택 덕분에 수율을 빠르게 끌어올렸고 결국 일본을 제치고 디램 시장 1위에 오릅니다. 이때부터 양산의 삼성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메모리 시장은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시장 규모가 2배 이상 큰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합니다. 문제는 파운드리 1위인 TSMC와 격차가 너무 컸다는 점입니다. TSMC는 파운드리에만 집중하며 장비수와 웨이퍼 테스트 물량, 투자 규모까지 모두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다양한 사업을 병행하다 보니 다른 부문 수익까지 끌어와야 파운드리에 투자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은 기술력으로 격차를 뒤집기 위해 3나노의 세계 최초로 GAA 공정을 도입합니다. TSMC보다 먼저 차세대 기술을 양산에 적용해 추월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요 고객사도 확보하지 못한 채 공격적으로 양산부터 진행했고 결국 수율을 잡는 데 실패합니다. 칩을 만들어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진 겁니다. 반면 TSMC는 보수적으로 기존 핀팹 방식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하고 제품을 점진적으로 출시했습니다. 삼성의 공격적인 전략은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밀리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3나노 승보수 실패 이후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수율을 잡지 못한 채 공장부터 먼저 짓는 선투자 전략의 전초기지였던 파운드리 평택 공장들의 건설을 중단합니다. 게다가 2나노부터는 새로운 노광 장비인 하이 NA EUV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삼성은 과거 7나노 조기 도입 실패를 떠올렸습니다. 장비를 먼저 들이고 수율을 못 잡았던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전략을 바꿉니다. 이번에는 장비 도입보다 공정 최적화를 먼저 진행한 뒤 안정적인 수율 확보 후 장비를 들이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ASML과 공동 연구소를 설립하려던 계획도 난항을 겪고 있어 결국 삼성은 하이 NA EUV 공정을 자체적으로 최적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환점을 만든 건 테슬라였습니다. 삼성은 미국 텍사스 테일러에 신공장을 건설하고 있었지만 선단 노드 고객이 없어 완공 일정을 계속 미뤄왔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 7월 28일 테슬라가 삼성에 2나노 AI6 칩을 맡기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삼성은 2026년부터 이 칩을 전담 생산하며 파운드리 사업에 다시 기회를 얻게 됩니다. TSMC 공급 우선순위와 프리미엄 가격에 불만을 느낀 머스크가 공급처를 삼성으로 바꾼 겁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원가에 민감한 머스크가 더 이상 TSMC에 끌려가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이죠. 삼성은 오래전부터 머스크와의 협력을 준비해왔고 이번 수주로 미국 내 전략 거점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파운드리 3나노 수율 확보 실패로 흔들렸던 삼성전자는 지금 2나노 테슬라 수주로 반등의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퀄컴과도 2나노 스냅드래곤 생산을 협의 중이고 갤럭시 S26에도 2나노 엑시노스가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록 3나노에선 실패했지만 TSMC보다 먼저 GAA를 시도한 삼성이 2나노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새로운 시각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